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뭐 이날 그렇게 특이하게 나온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주 주말 중국의 류오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 다시 한번 회귀됐고, 그리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또 한편으로는 로스 상무장관이 얘기했던 약간 경계성 발언, 굳이 11월 달에 뭐 합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회귀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밀렸습니다. 제가 좀 되게 엉뚱한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칠레는요, 버스 요금 50원 인상했다고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일으켜서 하다 지금 칠레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칠레에서 개최가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뭐 제가 이렇게 뭐 또 외교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혹시 칠레에서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칠레 시위가 더 격화되고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될 수도 있나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왜냐하면 글쎄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칠레라는 나라를 보안상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썸 탔던 남자 중에 이 유럽에서 이 유럽 그 국가 정상들의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주도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일정 같은 거를 체크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분을 잠깐 이제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글쎄요. 한 10년 정도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근데 저는 한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사실이 뭐냐면, 그때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마치 우리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은 한국에서, 즉 북한과 이렇게 휴전을 한 상태인 한국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참석을 하는 거를 좀 꺼려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었거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잖아요. 뭐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쏴대고 그러면 증시가 출렁출렁했지만, 지금은 김정은이가 뭘 쏴대도 주식시장은 끄덕도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럽 국가들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험 국가였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약간 과거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라기보다 이제 과거 그 일을 맡는 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는 더럽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칠레라는 나라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졌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요? 뭐 이게 갑자기 칠레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정해진다든가 아니면 연기된다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미국과 중국의 1단계 스몰 딜 협상이 11월 에이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로스 상무장관이 그랬잖아요. 굳이 11월 달에 사인할 필요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사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칠레에서 만약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연기되거나 지연되거나 그런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칠레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상황은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전개 상황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영국 문제 같은 경우도요, 뭐 우리가, 영국에는요, 뭐 사공이 많아서 뭐 하지만, 사공이 많든, 투표를 많이 하든, 지금 영국 브렉시트 문제 하나도 10월 31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날은 그렇게 얘기하죠.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약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련해지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노련해지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는 확실히 뭐가 될 거예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확실하게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사람의 앞날은, 예,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여 뭐 당장 내일 혹은 모레 그 시점에서 11월 달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뭐 지금 시위 때문에 연기됐다, 뭐 개최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뭐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미국과 중국의 그럼 스몰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자, 브렉시트 문제를 먼저 짚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요. 범유럽 증시는 0.09% 상승했고 독일 지수는 0.05% 상승했고 프랑스는 0.17% 상승했고 이탈리아는 0.0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지수는 1.11%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합의안을 가지고 융커 위원장과 합의를 보고 그 합의가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를 받아서 뭔가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일랜드 지수는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또 일주일 만에 다른 유럽 국가들 지수는 막 상승했는데 얘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10월 달은 뭐예요? 멀미약이 필요하고요.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한테 갱년기가 아니라 가을을 타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가을 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예, 가을 타는 거랑, 지금 저의 기분은 약간 좀, 가을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그러니까 가을을 타면 뭐 싱숭생숭하고 뭐 외롭고 뭐 그런 거라면 그거랑은 조금 농도가 좀 달라요. 되게 진지해요. 되게 궁서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울하실까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드리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최근 막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제 뭐 위험도 낮겠다. 맥주 한 잔이 절실하게 생각이 막 났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일단 평일에는 맥주 마실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지금 뭐 토요일이랑 일요일 날 방송을 안 하니까 그래 맥주를 마시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에 마셔야지 평일에는 정신 번쩍 차려야 돼. 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만 지금 그만큼 국제 정세 앤드 글로벌 유동성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제가 아슬아슬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해드렸던 얘기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시라고 했습니다.
돌다리는요, 두들겨 보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살얼음판은 두들기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브렉시트 문제를 지금 짚어보면은요, 새벽에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약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어제 제 방송을 제가 듣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복잡해요. 그만큼 지금 영국 얘기는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날 있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영국 하원에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수주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수주일 걸린다고 얘기하면 글쎄 얼마일까요? 한 달 정도? 그죠? 뭐 빠르면은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되겠죠. 자, 영국 하원에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간이 수주일 정도 걸리는데 지금 영국 정부가 몸이 달았어요. 왜냐하면 영국 시간 기준으로 22일이면 10월 31일이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날인데, 즉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10일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영국 하원이 수주일이 걸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뭘 발의하냐면 사흘 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단 계획안을 발의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수주일 정도 걸려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뭐 3분 발언, 7분 발언 이렇게 토론 시간을 최소화로 줄여버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영국 하원 의회가 뭐 저녁 7시까지만 열리고 얘기가 더 이상 뭐 진전되지 않거나 뭐 그러면 야, 우리 일단 저녁은 먹고 잠은 자야 되지 않겠냐? 야,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이렇게 내일로 넘겨야 되는데 아예 밤 늦게까지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수주일 걸릴 이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한 3일로 확 줄여가지고 결정내자. 이거를 영국 정부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 차로 부결됐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수주일 걸릴 문제를 이게 지금 3일 내로 그렇게 토론 시간 제한하고 밤늦게까지 진행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무슨 3분 라면도 아니고 즉석라면도 아니고 이게 후다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괜히 처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부결시켜버립니다. 자, 존슨 총리 뿔 따고 나죠.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지금 저 영국 저거 연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야, 유럽연합 빨리 결정해. 연기해줄지 안 할지. 이렇게 지금 유럽연합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2020년 1월 31일 혹은 그 이후, 지금 유럽연합은 2020년 6월 달까지 지금 시나리오를 확대시켜놨어요. 자, 그렇게 만약에 연기되면 존슨 총리는 나 총선할 거야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요,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과 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다음 달 11월 16일 날 업무 개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 정치 상황이 어찌 됐던 간에 그냥 유럽연합은 11월 16일부터 그냥 테스크포스 구성해서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연합과 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테스크포스 구성안을 보면 노딜 브렉시트라는 가정보다는 연기된 거를 가정하고 1월 31일까지 연기될 거겠지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유럽연합 중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라기보다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괜히, 이거 영국 막 노딜 시키고 그러면 우리 독일 힘들어. 좀 경제 안 좋단 말이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연기해주고 좀 그러자. 약간 이런 컨셉이라면 젊은 피인 메르켈 총리는, 아니, 메르켈 총리가 아니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싫어요. 영국이 저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나도 싫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또 영국에서 뭐야 이거 뭐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이고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수주일 걸리고 이거를 막 또 정리하면서 야 젠장 내가 우리 집 조상도 이렇게 안 팠다. 이렇게 족보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파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웃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영국의 행동은요. 어찌 보면 정말 이거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홧김에 야 니네 그냥 기어 나가. 아우 야 진짜 이제는 니네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겠다고 해도 우리가 싫어라고 정말 내쫓고 싶은 심정이 막 들 정도로 지금 영국이 하는 짓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은 아이 싫어 라고 하고 있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현 단계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야, 쟤네 영국 1월 31일까지 또 연기해주면 뭐 1월 31일까지 또 무슨 뭐 그 안에 무슨 결정 날 것 같냐? 안 그래. 결정 났을 거였으면 벌써 결정 났어. 쟤네 저렇게 계속 영국은 투표만 하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거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막는 나라가 부정적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우리 3년이나 기다려왔다. 노딜 브렉시트 이외에 선택지가 없는데 자 영국인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영국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장 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즉 브렉시트가 연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라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자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시 새벽 4시 그러니까 제가 막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그쯤에 쿠르드족과의 휴전이 종료가 됐죠. 휴전 기간에 5일 동안의 휴전 기간 동안에도 산발적인 그 전쟁이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에 관련된 이야기로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뭔가 좀 꿍짝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이 터키와 싸우게 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필요하면 군사행동을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죠. 21일 날 북한과 관련돼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자,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니까 안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터키 등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인데 나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즉 쿠르드족이 지금 어찌 보면 터키와 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철군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다.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무기상이었다면 아마 전쟁을 했겠죠. 그죠? 예, 무기상이었다면.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무력으로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저는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약간 자기 과실을 위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 이날도 뭐 오바마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북한이랑 미국이 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대부분. 예, 일단 거리감도 있고. 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뿅 쏜다고 칩시다. 미국이 바보입니까? 예. 뭐 레이더망 같은 거를 구축하고 뭐 첨단 무슨 기계 해가지고 어이구 저기 북한에서 뭔가를 쏘았어 라는 그런 감지를 하겠죠. 방어를 하겠죠. 태평양 상에서 그거를 갖다가 맞대응을 해서 뭐 폭파시켜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실제로 북한이 공격할 거라고, 그러니까 북한과 싸울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북한 문제는 어찌 보면 한반도 상에서의 지정학적, 그 정치 외교적인 문제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을 거다.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그 밑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그 오른쪽엔 러시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 중요한 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쉽게 전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1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까였는데, 내가 전화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김정은이가 반가워하면서 전화를 받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과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은 피노키오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주장에 명백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 시리아, 터키 등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평화주의자 컨셉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이슈를 좀 이렇게 전환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겠죠. 만약에 탄핵 문제가 조금 부각되거나 가시화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언제 그랬나는 듯이 트루드족을 지원해서 한번 터키랑 붙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국내의 상황 현황을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 법은 침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즉 미국 내 어떠한 그 탄핵 위기가 막 가시화됐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터키를 친다면, 그럼 그 가능성 배제하면 안 되겠죠. 자, 아르헨티나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다방 미스리에서 아르헨티나 문제는 계속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예비 대통령 선거에서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후보가, 즉 지금 기존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 크게 압승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도 안 좋아 죽겠는데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는데 또 이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후보는 막 복지 같은 거 막 하는 대통령인데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 나라인데 돈을 더 쓰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예비 선거가 진행됐을 때 이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겁나게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하루 만에 뭐 20%인가요? 뭐 그렇게 속된 말로 개폭락했던 적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자, 본선거가 10월 27일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에요. 지금 10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어떤 이 여론조사에서는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22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이 페르난데스 후보랑
페르난데스 후보 그 진영의 대선 캠프의 경제 자문관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IMF에 가서 IMF 담당자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향후 경제 전망과 구제 금융에 대한 논의를 하러 갔다라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되게 그냥 멋있는 내용이고요. 결국 페르난데스 후보와 대선 캠프 자문관들이 IMF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떼쓰러 간 거예요. 야, 우리 갚아야 될 돈 없거든? 갚아야 될 날짜 좀 미뤄줘. 그리고 돈 좀 더 빌려줘. 이거 떼쓰러 간 거예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아르헨티나에게 56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미 지금 560억 중에서 440억 달러는 지급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억 달러를 더 아르헨티나에다가 이제 지원해 줘야겠죠. 자, IMF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IMF 총재가 라가르드였습니다. 근데 이때 IMF에서 56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약속하면서 아르헨티나한테 야, 니네 긴축 전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빨리 이거 해야 돼. 그런 조건으로 니네 이거 빌려주는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난데스 후보와 대선 캠프 자문관들이 워싱턴 DC IMF에 가서 떼쓰러 간 거란 말이에요. 부채 상환 연기해 주십시오. 추가 금융 지원해 주십시오. 자, 지금 아르헨티나는 총 외채가 2,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10억 달러를 우리 약속한 날에 못 갚겠어요. 연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기해 주세요도 아니고요. 지네가 그냥 지난 8월 달에 발표했어요. IMF 듣건 말건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갈래. 야, 우리 IMF에다가 뭐 빚 갚고 이런 거 있는데 2,800억 달러 갚아야 되는데 그중에 1,010억 달러는 좀 연기해줘. 이렇게 지네가 그냥 이건 뭐 합의도 아니고 뭐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라가르드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신임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자금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특히 지금 10월달 들어와서 미쓰리가 뭐 멀미하게 얘기를 하면서 IMF에서 이 뭐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MF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잖아요. 예. 어려운 나라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신흥국 상황이 IMF에서 봤을 때는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임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 글로벌 경제에 뭐 먹구름이 이렇게 꼈는데 어디서 이렇게 천둥번개가 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이 상황을 우려했고요. 이번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는요. 라가르드 총재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뭐 어느 구름에서 뭐 천둥번개 칠 테니까 이거를 뭐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대응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천둥번개 어느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른다를 넘어서서 천둥번개는 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빨리 대비해야 된다. 어찌 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보다 훨씬 더 좀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자금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채권 투자자들은 가파른 손실에 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뭐 이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한 게 아니라 IMF 측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 그 얘기 뭐예요? 너 그 아르헨티나에다가 채권 투자했냐? 너 손실 본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새로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알베르도 페르난데스 후보가 복지 확대, 긴축 폐기 이런 걸 주장하고 있으니 경제 회생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21일 날
지난번 대통령 예비선거 때처럼 비스무리하게 페소화 환율이 급등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 페소화가 급락하고 증시도 예비선거 전보다 지금 25%가 추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2008년도에 금리 인하는 배고픈 기아가 아니야. 죽어가는 기아. 그 유니세프 같은 데서 그 TV 보면,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저 아이에게 뭐 조금의 우유와 조금의 영양식을 주면 저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지금 돈을 푸는 건 뭐냐면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매일 스테이크를 못 먹을 것 같아서 돈을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고는 2003년인가요? 조기 상환을 하죠. 전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빚이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하면 금모으기 할 수 있을까요? 조기 상환 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신용카드 같은 거 모르고 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 안 지고 경찰서 안 가고 법원 안 가면 잘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다가 빚을 졌대. 아이고 빨리 갚아야지. 라는 게 됐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라의 빚이 막 지금 미친 듯이 불어 터지고 있는데 이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후보가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지금 10월 27일 날 선거에서도 이 사람이 압승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정책이 뭐예요? 복지, 긴축 폐지, 계속 돈 풀게, 계속 국민들 배부르게 해줄게.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창고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정책자가 저렇게 해준다니까 지금보다 배불러지겠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후보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칠레가 버스 요금 50원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요. 칠레뿐입니까? 아르헨티나뿐입니까? 얼마 전에 에콰도르에 있었어요. 얘네들은 돈 때문이에요. 홍콩은 뭐예요? 어떤 그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뭐 스페인도 뭐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가 막말로 개판이거든요. 그게 어떤 그 이념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샤이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해야 된다? 예, 멀미하기 필요합니다. 10월 31일까지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가 되면 또 뭐가 되냐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진짜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11월 초가 되면 우리 10월 초에 뭐 했습니까? 아이고, 미국 제조 PMI 지표가 세상에 47이네. 아이고, 미국의 고용 지표 실업률만 3.5대치 나머지는 다 부진했네 하는 것처럼 그 지표들이 다시 이제 11월 초에 나옵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11월 초에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 계속 점검해드려서 해드렸잖아요. 그때 맞춰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작년만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연준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뭐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난다. 뭐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안 좋을 텐데 증시는 가불에서 땡겨 쓰는 게 있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얼음판이라고 얘기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뭔가 터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
감지하고 체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영국의 브렉시트, 뭐 미국의 무슨 뭐 스몰딜 개풀딱지 무슨 언제부터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써봅시다. 멸치 똥 씹는 소리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랬습니까? 그거 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말장난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 무거운 거를 다 무시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뭐 주식이 뭐들 그렇죠 뭐 오랜만에 써봅시다. 멸치 똥 씹는 소리죠. 뭐 언제부터 그렇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랬습니까? 그거 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말장난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 무거운 거를 다 무시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뭐 주식이 뭐들 그렇죠. 뭐 경제 좋아질 거예요. 막 아유 이러면 어때요? 또 올라가면 버는 거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예,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